안녕하세요. 시골 학교에서 미래 교실을 꿈꾸고 있는 친근한 TV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제로 퀴즈 과제를 만드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제 퀴즈를 만들기 전에 첫 번째 페이지 섹션 첫 번째를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총점이 3점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앞에 있는 뭐 이름을 적어주세요인데 이게 1점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수가 빵점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자신의 노력을 적어주세요인데 이것도 1점 뭐 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주문 외워주세요도 1점이면 안 되죠. 예, 빵점으로 해서 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마지막 질문을 보시면 질문에서 정답을 정확하게 써야 그 다음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섹션을 좀 나눠주시고요. 추가해서 나눠주시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주세요 해서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문제 뭐 내볼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의 값은 정말 어렵죠. 네, 이런 문제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 1, 네, 두 번째 2, 3, 4, 5 제한을 해요. 얘가 네, 인공지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겠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죠. 여기서 답을 맞춘 사람에 한해서만 뿅뿅으로 이동은 자기 자신이니까 아니고요. 첫 번째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뿅뿅 퀴즈 지금 두 개 중에 한 가지 섹션을 냈었죠?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섹션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네,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해서 1, 2, 3, 4, 5라는 그런 선지를 여기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해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 선지를 섞는 거죠. 네, 어떻게 섞냐면 보시면 여기 우선 문제는 모두 다 필수로 해주셔야 학생들이 놓치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옵션 순서 무작위로 섞기. 요걸 눌러주시면 교사는 이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이게 다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아이와 내 아이의 1번이 같은 답이 아닌 거죠. 예, 아주 이거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너 첫 번째 값 뭐니? 1 더하기 1 값이 뭐라고 했어? 답이 첫 번째 거였어. 예, 그 친구는 여기에 2라고 표시됐었나 보죠.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을 보시면 답안은 1 더하기 1은 2죠. 정말 어렵죠? 네, 점수는 어려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니까 한 5점 줄까요? 아니죠. 네, 1점만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답변 관련 의견 추가를 보시면 잘못된 답변 예를 들면 1 더하기를 2라고 하지 않은 친구들 1이나 3, 4, 5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잘못된 답변에 대한 멘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정답인 경우는 아주 잘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개념이 아주 충실했군요. 충실을 잘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답변인 경우에 링크나 유튜브로 연결을 해서 이 개념을 즉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들어 두신 구글 문서라든지 유튜브 개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연결해서 바로 볼 수도 있고요. 그 틀린 답변을 한 경우에 한해서 또는 EBS라든지 이런 곳에서 설명해 놓은 것을 바로 링크나 유튜브로 다운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을 때 혹은 문제 그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나 학습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예, 여기 질문 추가 플러스 누르시면 여기 질문을 한번 더 해볼게요. 2 더하기 2의 값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 여기 제한이 나오네요. 네, 전체 추가해 보겠습니다. 1, 2, 3, 4, 5라고 나왔습니다. 객관식 질문이니까 이렇게 했죠. 답안에 가서 2 더하기 2의 값은 어렵죠? 네, 4로 답안을 해놨습니다. 점수는 1점만 주도록 할게요. 아니면 2점 줄 수도 있고요. 이건 선생님들께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답변 관련 의견 역시 여기 잘못된 답변에 좀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예, 좀 네. 정답은 뭐 잘했어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멘트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삭제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낼 때 이 앞에 1번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질문 수정해 볼게요. 네, 네, 여기 질문 수정. 제가 여기다가 2번 문제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도 제가 1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설정에 가셔서요. 아까 여기 잠깐 기억나시나요? 옵션 순서 무작위로 섞기. 요것이 1, 2, 3, 4, 5가 섞이는 거예요. 여기도 예, 필수로 문제로 해놓고요. 학생이 문제를 빼먹지 않도록. 역시 여기도 옵션 순서 무작위로 섞기. 그럼 얘가 이렇게 섞이겠죠. 그리고 이 문제조차도 막 섞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들어가셔서 프레젠테이션 들어갔을 때 질문 순서 무작위로 섞기 클릭하시면 질문 순서가 여기 1번하고 2번이 섞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번, 2번으로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보되 학생들은 이것이 다 섞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 순서를 무작위로 섞기를 넣으시면 질문들이 다 섞입니다. 진행률 표시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학생이 어느 정도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확인 메시지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제출했을 때 어떤 그 문구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했어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응답 제출할 링크 표시, 다른 응답을 제출할 링크 표시, 네,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자, 기왕 설정 온 김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일반은 이메일 주소 수집. 이메일 주소 수집을 하면 이 학생이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집되는데 이메일 수집을 하면 우리가 맨 첫 페이지에서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저장하고 나갈게요.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학년반 정보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년반, 그 다음에 이름, 학생의 이름 적는 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선생님 보시기 편해요. 여기서 물론 이메일 정보를 수집을 하면 뭐 학생들이 이메일을 입력하면 1:1 매치는 될 수 있겠는데 이 이메일이 또 누군지를 또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학교 로그인으로만, 그다음에 응답 횟수 1회로 제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출 후 수정 가능하도록 하면 될까요? 시험인데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출 후 수정하면 안 되고요.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 확인, 네, 이건 보여줘도 되고, 네, 안 보여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퀴즈로 들어가면 퀴즈 만들기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제출 후 바로 공개, 성적은 직접 검토 후 공개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식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직접 검토 후 공개. 응답자가 볼 수 있는 항목은 틀린 문제, 정답, 뭐 포인트 값, 몇 점씩인지 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질문 순서 무작위로 섞기 하면 옆에 친구와 내 질문이 순서가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수집을 굳이 안 해도 우리는 이 앞에서 학년반하고 이름 정보를 넣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장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학생들은 요 1번과 2번이 섞이게 되니까 여기서 저는 주로 1번 문항 번호를 넣지 않는 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 문항 번호를 빼고 섞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번 해볼까요? 3 더하기 3의 값을 주관식인 경우에 뭐 서술하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서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게 자동으로 장문형이라고 이렇게 나왔나 봐요. 똑똑하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 장문형 할 수 있게 하고요. 답안을 한번 볼게요. 답변 여기서는 이제 서술할 거기 때문에 정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서술형이니까 한 5점 정도 주고요.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그 채점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질문 수정 뭐 3단 해주세요. 역시 필수로 하고요. 이거는 선지 섞는 게 없죠. 네, 옵션 섞는 게 없고요. 아니면 여기에 설명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 개념을 확실히 설명하세요. 뭐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서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그 문항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선생님 과목마다 다양한 문항들을 만드시는 건 편하니까요. 예, 선생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총점 7점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여태까지 넣었던 것들을 합해서 여기 몇 점인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